자, 문자열. 아까 문자열 설명은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핵심만 짚어서 얘기를 할게요. 문자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일반적인 C 교재를 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문자열 문제를 부딪혀가면서 터득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문자열을 기본적으로 입출력하는 방법은 스캔F, 프린트F를 그동안 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결국은 %S를 쓴다. 그리고 문자의 배열인 캐릭터라는 타입의 배열, 캐릭터에 80개 배열이 들어있는, 보통 80은 옛날에 작은 모니터 쓸 때 한 줄이 80칸이었어요. 그리고 줄이 모니터 하나가 25칸, 25줄이었어요. 그래서 80 곱하기 25가 옛날에 8인치, 9인치 하는 모니터.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나 이런 데서 가끔 보면은 녹색 모니터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그 모니터가 가로 80줄, 80칸, 세로 25줄 그랬던 건데, 그래서 흔히 한 줄 그리면은 80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죠. 어쨌든 80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다룰 때, 문자의 배열을 다룰 때 어떻게 하느냐? 스캔F로는 %S, 프린트F로도 %S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포맷 GCR의 %S를 사용하는데 입력받을 때 문자의 변수 앞에 앰퍼센드, 엔드마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일단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 이유는 포인터 다룰 때 설명할 테니까 왜 할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진짜 궁금하면 인터넷 뒤져보세요. 근데 안 궁금하고 그냥은, 우리가 그 전에 엔드마크 찍을 때도 왜 찍는지 모르고 그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찍고 문자열은 찍지 말고. 왜 그런지는 한 중간고사 끝나고 포인터 다룰 때 설명할 테니까 그때 얘기를 들어야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김한동 엔터 딱 쳤는데 입력하신 이름은 김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나는 위에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스캔애플에서 %S로 STL을 받았는데 80칸이나 되는데,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11칸짜리가 입력이 12칸이죠. 12칸짜리가 입력이 안 돼. 킴만 연결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캔F 자체가 공백이라는 단위로 끊어가지고 얘는 가져가요. 자기 거를. 그래서 STR이 이 중에서 첫 번째 공백에 나오는 KIM까지만 지 건 줄 알고 가져가. 왜냐면 %S하고 맞잖아요. 포맷이 맞으니까 이거 내 건가 보다 그러고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가져가고 그냥 내버려둬. 나중에 누가 가져가겠지. 그냥 얘는 쌓여 있는 거야.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거죠. 나중에 스캔F가 한 번 더 실행이 되면 그때 저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백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입력을 이렇게 스캔F를 받으면 안 돼요. 얘기했습니다. 공백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은 스캔F를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 나중에 연습 문제에 나옵니다.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안 들어가 있는 거를 다루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하는 거예요. fgetS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fgetS. 자, fgetS 좀 이따 나오니까 조금 이따 열면서 설명을 하고,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C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을 해요. C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C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할 만한 그런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서 도서관처럼 진열을 해요. 여러분들 오석에 도서관 들어가면 열람실이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대로 어떤 번호에는 무슨 뭐 컴퓨터 책은 여기에 있고 소설은 여기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처럼, 함수도 헤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다 따로 매겨놨어요. 즉 보세요. 프린트F라고 스캔F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프린트F, 스캔F 이런 거 쓰기 전에 늘 우리는 코딩의 위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쓰기만 했지만 include stdio.h, 얘는 std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스탠다드 표준, io input output,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표준 입출력. 즉 스캔F, 프린트F는 마우스, 키보드와 모니터를 사용하게 하는 기본적인 입출력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들을 네가 네 프로그램에서 쓰고 싶으면 C 라이브러리에 이 열람실에 들어가서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stdio.h라는 곳에 있는 함수를 여러분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예전에는 안 했느냐? 예전에는 우리는 stdio.h만 썼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기본 열람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오늘은 stdio.h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돼요. 다른 거를 추가로 더 써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함수를 읽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함수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르기 위해서 함수 설명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함수에 관한 설명을 보면 함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함수 원형. 이 원형이라는 거는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함수는요.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고 함수 이름이라는 게 있고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돌려주는 값이 있어요.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있어요. 함수 이름은 내가 타이핑해야 되는 함수 이름, 프린트 f, 스캔 f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 알아야 쓰니까. 파라미터는 함수 이름을 부를 때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 그 순서와 포맷을 얘기해요. printf 뒤에 우리는 포맷을 맞춰서 넣습니다. 위에서 printf 어떻게 썼어요? 우리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printf는 뒤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포맷 문자열이라는 걸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안에 혹시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포맷 지시어가 들어있으면 뒤에다가 변수들을 나열한다. 이게 printf의 파라미터 형식이에요. 스캔f도 마찬가지고 포맷 문자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포맷 문자열 안에 퍼센트의 개수만큼 뒤에다가 변수들을 나열하는데 변수가 문자나 숫자 같은 변수는 앞에 반드시 앰퍼샌드를 붙인다. 문자열은 안 붙인다.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을 이제부터 그동안에 프린트f, 스캔f는 설명서 안 읽고 그냥 썼는데 이제는 설명서를 좀 읽으면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쓰는 문자열 관련 함수는 자 string.h를 include 한다 이거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프로그램 짤 때 위에다가 문자열 쓰려면은 include 해가지고 include string.h라고 써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야 문자열 관련된 함수를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야 그러면 이런 헤더 파일은 어떻게 알고 쓰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string.h 검색을 하면은 C 언어 레퍼런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링 헤더 파일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자 스트링 헤더 파일 해가지고 문자열 복사함수, 문자열 합치는 함수, 비교함수, 검색함수 해가지고 string.h에서 쓰이는 함수들의 목록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 하나인 스트링 카피, 문자열을 복사한다. 그러면 클릭해 보니까 문자열을 복사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해서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고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은 영어 시험, 영어 과목에서 영어 사전 찾는 것처럼 C 프로그램 짤 때는 C 언어 라이브러리 사전을 찾는 셈이에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C++ 자바다 마찬가지. 다 이런 식의 사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중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연습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기반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C 언어 레퍼런스 사이트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C 언어 레퍼런스 사이트가 바로
이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지금 제목이 C 언어 레퍼런스죠. 모두의 코스 C 레퍼런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C 레퍼런스. 자, 이 C 레퍼런스인데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찾아볼게요. 자, C 레퍼런스. 자, C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자, 이게 C 레퍼런스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만한 사이트가 몇 개가 있긴 한데요. 이 중에 여기 한번 볼까요? c++.com. 자, 이게 이제 꽤 많이 보는 C 언어 레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라서 이제 C 뿔뿔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 안에 C 라이브러리가 이만큼 들어 있어요. C 라이브러리 들어 있고 여기에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C 뿔뿔 말고 C 라이브러리를 찾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이트 볼게요. 여기에 C 레퍼런스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CPP 레퍼런스. 자, 이 사이트도 비슷해요. 그래서 C 뿔뿔 레퍼런스, 그 다음에 C 레퍼런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중에 스트링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들어가서 볼 거예요. 자, C.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도는 지금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첫 번째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읽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까 위에서 return 타입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과 파라미터가 이렇게 페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return 타입 size t, 함수 이름 str array, 파라미터 str이라는 파라미터, 타입은 const 캐릭터 포인터.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벌써 포인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시하세요. 지금 나오는 포인터 얘기는 다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캐릭터 포인터는 그냥 문자열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문자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앞에 const가 붙어 있는 거는 컨스탄트 상수값,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일단 무시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직접 이거를 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괄호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설명,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낸다. 파라미터, str이라는 한 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이 파라미터 타입은 문자열 변수다. 엄밀하게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메모리 시작부터 포인터인데 하지만 그냥 문자열이다라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리턴 값, 사이즈 t라는 새로 처음 보는 타입이 나왔어요. 인트, 플로트 이런 것만 하다가 사이즈 t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은 그냥 만들어 놓은 타입이에요. C 언어 라이브러리 쓰는 사람들이 이름을 좀 약간 별명을 붙인 거예요. unsigned int, 즉 부호 없는 정수 형태의 숫자를 size t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얘는 개수, 크기를 나타낸다. 크기는 0 이하가 0 밑에 음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의 숫자만 다루는 특별한 타입, 사이즈 타입이다라고 그냥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게 unsigned니까 그냥 정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행하는 내용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str 문자열 변수에 글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는 방법, 연습하는 게 이런 거죠. 스트링 밸류라는 문자 배열, 이 가로 안에다가 개수를 적지 않은 이유는 선언할 때 바로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글자 수가 12개거든요. 1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는 게 편해요. 그냥 20, 30, 100 정리해놔요.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str array이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 안에다가 그 문자열 변수 이름 쓰는 거예요. 문자의 배열, 문자열 변수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면 얘가 리턴을 합니다. 리턴 값. 리턴 값은 문자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str array는 호출한 다음에 얘가 리턴하는 값을 내가 받아다가 length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게 라고 하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꾸 부딪혀 봐야 터득이 되는 겁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설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를 설명했어요. str copy. 방금 전에 이
여기에서 모두의 코드에 STL 카피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 긴 설명 필요하면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돼요. STL 카피, STL CPY 해가지고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str 카피. 자, 이렇게 해서 카피하면 문자열 복사하기 해가지고 뭐 수두룩하게 나와요. 설명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설명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str 카피 함수 설명 문자열을 복사한다. 스트링 카피의 str 카피예요. 얘는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destination이라는 이름의 파라미터와 source라는 이름의 파라미터 두 개예요. 그런데 둘 다 캐릭터 포인터 어떻게 인식하라고요? 문자열. 그래서 얘는 뭐 원본 문자열은 source, destination은 복사해서 만들 사본 문자열. 그럼 리턴 값은 뭘 리턴하느냐? 복사해서 만들어낸 사본 문자열 변수의 사실은 포인터 값. 문자열을 리턴한다. 그리고 수행하는 내용은 카피한다. 소스의 내용을 데스티네이션을 카피한다. 그 실제로 어떻게 쓸까? 자, 하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스트링 1은 헬로 월드가 들어있고 스트링 2는 그냥 비어 있어요. 100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할 때 어떻게 카피하느냐? 오른쪽에 두 번째에 소스가 들어가고 첫 번째에 데스티네이션이 들어갑니다. 자, 이 순서는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왼쪽으로 복사하기. 이게 str copy라는 함수예요. str n copy 중간에 n이 들어가 있어요. 끝에 num이라는 숫자 변수 하나가 들어가요. 사이즈를 나타내는 변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 보세요. 스트링 1을 스트링 2로 카피하는데 5글자만 카피해라. 개수를 정해서 카피할 때는 str n copy. 통째로 카피할 때는 str copy. 자, 밑에 내려갑니다. str cmp, compare예요. 비교.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한다. 두 개의 문자열이 똑같은지 비교하는 거예요. F라고 오렌지라는 두 개의 문자열이 있어요. str string 1, 2. 비교합니다. str cmp라는 함수를 불러서 파라미터에 두 개, 파라미터 str 1, 2잖아요.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1, 2를 놓고서는 쫙 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뭔가를 리턴을 해. 그 리턴하는 값이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0이면 같다는 의미예요. 두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 0이 아니면 두 글자는 다릅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리턴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 문자를 비교해서 0이면 똑같은 거에 대한 의미고요. 0이 아니면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음수과 양수과 이거 하는 건데 이거 머리 아파요. 연습을 해보면은 하나둘씩 터득하는 건데 일단은 얘는 무시하세요. 같다 아니다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신경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가른냐 사전적으로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이런 거 따지는 때 사용하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 이 값에 따라서 그런데 그 값을 이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필요할 때 터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캔F에서 아까 공백을 건너뛰기 때문에 공백을 포함해서 문자를 입력받는 거는 스캔F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getS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fgetS를 쓰는 방법. 자, 키보드로부터 한 줄의 입력을 입력받아서 문자의 변수에 보관하는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 마지막에 얘는 빈칸도 갖고 오지만 마지막에 엔터까지도 갖고 와요. fgetS는. 그래서 마지막에 엔터는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코드. 문자열 변수가 있어요. 최대 80칸까지를 담을 수 있는 배열입니다. 여기다가 str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여기다가 놓고 이 변수에 최대 80글자까지를 집어넣어줘. 입력을 받아줘. 어디로부터? stdin, 스탠다드 인풋이에요. 스탠다드 인풋. 여러분들 컴퓨터의 스탠다드 인풋은 뭐예요? 키보드예요. 즉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내용을 최대 80글자까지를 입력을 받아줘. 여기다가. 근데 이 80글자까지 세는 거를 언제까지 세느냐? 엔터 칠 때까지. 즉 몇 글자 쓰고 엔터 치면 그냥 끝나요. fgetS는 더 이상 그 뒤는 안 해요. 80개를 세서 80개 채워질 때까지가 아니라 엔터 칠 때까지 입력을 받는데 단
엔터를 칠 때까지 80개가 넘어가면 중간이 잘려요. 그러니까는 FGDS를 받을 때 이 숫자를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거하고 보통 맞춰줍니다. 80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80칸을 입력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은 수수예요. 첫 번째 수는 똑같은데 스캔F 대신에 FGDS를 썼더니 김한동을 그대로 입력을 다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는 여기 마지막 문자 스트링 랭스라는 거 str이 아까 했잖아요. str이라는 문자열의 개수를 나타냈잖아요. 개수 마이너스 1 인덱스는 맨 마지막 글자예요. 10개의 글자면 0부터 9까지니까 9번에 해당되는 인덱스 9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FGDS를 입력을 받으면 맨 마지막 글자가 엔터가 들어가요. 엔터까지 입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글자 엔터를 대신 널 문자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백슬래시 0이라는 거는 문자열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널 문자예요. 즉 이게 딱 찍혀 있으면은 요거 바로 직전까지가 실제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안 바꿔줬어요. 여기는 안 바꿔줬더니 보세요. 김한동 다음에 엔터가 들어간 채로 입니다가 뒤로 떨어졌어요. 엔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바꿨습니다. 계획 문자를 바꿨습니다. 널 문자로. 그랬더니 김한동하고 엔터가 없으니까 바로 입니다가 붙어서 나왔어요. 이 두 개의 차이 소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래서 문자열을 다루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str cmp 어떻게 쓰는지 연습으로 나와 있고요. str copy 어떻게 쓰는지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6장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배열을 다루는 건데 얘는 특별하게 문자의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서 다루는 문자열을 여기서는 문자의 배열, 전체적인 배열을 문자열만 다루는 문제로 열 문제를 다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장은 5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5장을 건너뛰고 6장을 풀 수는 없어요. 그리고 5장을 풀려면 배열은 반복문하고 연결해서 인덱스 0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인 3장, 4장을 제대로 알아야만 5장을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 조건 논리 2장을 또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입출력을 다루기 때문에 1장을 터득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6장까지 지금 배열과 문자열을 다루는 문제로 이어진 겁니다.